지금 외국인이라고 날 무시하는 거예요? 빨리 제대로 된 청구서를 가지고 오라고요. 여기 한국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며 간호사에게 화를 내는 스페인 여자가 있습니다. 옆에는 환자복을 입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녀는 왜 그렇게 화가 난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그녀의 속사정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온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저의 아이로 인해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제가 왜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조금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행복한 생활의 연속이었죠. 남편은 배려심이 깊고 저를 잘 챙겨주었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아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보냈답니다. 남편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저를 위로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뛸 듯이 기뻤죠. 아이를 기다리는 10달 동안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만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달 후 드디어 하늘이 주신 선물인 제 딸 루시아가 태어났어요. 모두의 축복 속에 태어난 루시아와 함께한 날들은 너무나 행복했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루시아는 3살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밤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숨 쉬는 게 괴로운지 밤마다 울어댔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니 우리 부부는 너무나 답답했죠.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밤만 되면 그랬으니까요. 그런 생활이 며칠 계속되자 루시아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병원에 갔는데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해서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결과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루시아는 선천적으로 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의사는 수술을 하는 방법보다는 약으로 치료를 하기를 권했어요.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잘 먹이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 최대한 아이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는 상황에 절망스러웠습니다. 다른 병원을 가서 다시 검사를 해도 별다른 조치는 해주지 않았어요. 약을 먹고 꾸준히 관리를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루시아는 이렇게 밤마다 괴롭게 잠을 청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희 부부도 루시아도 삶이 피곤하고 피폐해졌습니다. 잠을 잘 못 자니 점점 살이 빠지고 키도 크질 않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루시아의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니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할애하느라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피곤한 거는 견딜 수 있었지만 힘들어하는 루시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격도 점점 내향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어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어하더군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식이 음식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기쁘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이 엄마가 스위스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스위스의 병원은 스페인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으니 그게 좋을 것 같다고요.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 같아 스위스의 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스위스 병원의 병원비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상의를 하였는데 병원비가 아무리 비싸도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며 우리 부부는 스위스 병원에 가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병원에 도착하자 엄청난 규모에 놀랐어요. 확실히 더 전문적인 느낌이 들었고 간호사와 의사들도 친절한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 후 아이의 상태를 살피더니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니 시간에 여유를 두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더 이상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다 여기 스위스까지 온 건데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었어요. 좀 더 빨리 아이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의사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처방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에 실망한 채 수납창고로 향했습니다. 스위스의 병원비가 비싼 건 알았지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검사비도 비쌌지만 의사와의 몇 마디 나눈 것이 이렇게 비쌀 줄이야. 아무런 수확 없이 루시아와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스위스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루시아가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자게 된 거예요. 역시 의료 강국 스위스가 다르긴 다르구나 생각하며 시간에 맞춰 약을 잘 먹였죠. 그런데 그건 잠시 효과가 있었을 뿐 며칠이 지나자 그 전의 상태로 돌아온 것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루시아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가 널 건강하게 낳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난 괜찮아.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렇게 있다간 루시아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죠. 루시아의 상태와 비슷한 아이들이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 정보를 교환하며 지내던 어느 날 한 아이 엄마가 루시아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여도 크게 차도가 없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엄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본인의 아이가 한국의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많이 호전되었다고요. 지금은 약을 먹지 않고 생활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의 병원을 추천했지만 한국의 의료 수준을 믿지 않았고 사람들은 한국에 가는 걸 꺼려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본인의 아이가 낳은 것을 보고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전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의료 수준이 높다는데 사실일까? 스위스에서도 힘들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가능할까? 하지만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고 더 이상 괴로워하는 루시아를 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또다시 남편과 상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한국에 가면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을 꺼내자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고 저에게 언성을 높였죠. 한국에 다녀와서 병을 고쳤다는 아이의 엄마 이야기를 해주며 그 엄마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엄마가 실제 겪은 일을 듣더니 어느 정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갈 수는 없으니 저 혼자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체할 것도 없이 당장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였는데요. 루시아를 데리고 가야 하다 보니 이것저것 챙기느라 짐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들 것 같은 용품들을 다 챙겼거든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아침 남편은 우리를 공항까지 데려다주며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말로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출발하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공항은 너무 쾌적했고 공항의 직원들은 밝은 얼굴로 승객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친절한 직원들의 안내로 무사히 공항에서 나와 알아봤던 숙소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택시기사분이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번역기로 대화를 시도했더니 표정이 영 언짢아 보였어요. 하지만 숙소로 잘 이동할 수 있었고 택시에서 내리는데 택시기사분이 사탕을 2개 건네주셨어요. 화가 난 것처럼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왜 사탕을 주는 건지 의아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어르신들은 표현을 잘 못하셔서 그렇지 정이 많고 잘 챙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문화를 잘 몰라서 오해했었던 거죠. 숙소로 향하는 길의 상점이나 건물들은 스페인보다도 훨씬 세련되고 멋졌어요. 길거리에는 쓰레기도 거의 없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약을 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할 때쯤엔 저녁이 다 되었었는데
어두워져도 전혀 무섭거나 위협적인 부분이 없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숙소에 도착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객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 직원은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줬어요. 객실 내부는 크지는 않았지만 청결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객실 안에는 작은 냉장고가 있었는데 생수와 요구르트, 커피가 들어있었어요. 긴장하고 힘들었던 하루를 보내며 생수를 한 모금 마시자 모든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힘들었는데 한국에서 맞이한 모든 것들이 훌륭했습니다. 대충 짐을 풀고 쉬고 있는데 루시아가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으려고 숙소 직원에게 갈 만한 곳을 물어보았죠. 직원은 2군데 정도를 소개해 주었고 나가서 드시기 귀찮으면 배달을 해서 먹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루시아와 저는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배달보다 직접 가서 빨리 먹고 싶다고 했더니 숙소 직원은 배달을 시켜도 엄청 빨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이 지쳐 있었던 터라 또 나가서 헤매는 게 귀찮기는 했습니다. 배달을 시켜서 먹기로 하고 직원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주문을 해주겠다고 도와주었어요. 번역기를 켜고 대화를 하다 보니 소통이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돈가스를 주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른 음식들은 모두 낯설었지만 돈가스는 스페인에서도 종종 먹는 포크 커틀릿과 비슷해 보여서 선택을 하게 됐죠. 직원은 음식이 도착하면 갖다 주겠다며 객실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루시아와 장난을 치며 놀고 있는데 30분 정도 지나자 직원이 돈가스를 갖다 주었어요. 항상 음식을 봐도 시큰둥했던 루시아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빨리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깔끔한 용기에 배달이 된 음식은 식당에서 먹는 것만큼이나 잘 담겨서 왔어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기가 정말 맛있더군요. 루시아와 저는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하였어요. 다음 날 병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숙소를 나섰습니다.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차를 타지 않아도 되었지만 루시아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택시를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숙소 직원이 건너편에 병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으니 그걸 타면 병원 바로 앞에 내려준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무료로요. 그래서 건너편에 셔틀버스 정류소로 가서 줄을 섰죠. 사람들이 여러 명 줄을 서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새치기를 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께서 루시아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이렇게나 배려심이 깊다니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날 뻔했습니다. 버스에서는 어르신이 타거나 어린아이가 타면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주머니는 미안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병원에 도착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한국의 병원 규모에 놀라긴 했지만 검사 기계들을 보고 더 깜짝 놀랐죠. 스위스에서도 보지 못했던 검사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자동화로 관리되고 있었죠. 병원은 매우 깨끗했고 청소를 하는 전담 직원이 수시로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의료 시스템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를 받고 의사와 면담을 하는데 루시아의 선천성 폐질환은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법이 없다며 약물 치료를 하며 계속 지켜보는 방법밖엔 없다고 했어요. 실망을 하며 속상해하고 있는데 의사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어요. 임상 실험을 마친 한국 의료진들의 독점 치료법이 있는데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으니 그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자고요. 걱정이 되었지만 더 이상 루시아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제안을 수락했어요. 바로 아이를 입원시키고 치료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루시아는 조금씩 회복이 되었어요.
밤마다 괴로워하던 모습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몸 상태가 좋아지자 식욕이 왕성해지고 말랐던 몸에 조금씩 살이 붙더라고요. 그렇게 상태가 좋아지며 퇴원을 할 날이 되었습니다. 루시아의 상태는 좋아졌지만 이제 병원비를 내야 하니 걱정이 되었어요. 수납창고에 가서 정산을 하고 청구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 계산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직원과 간호사에게 화를 냈어요. 병원비를 잘못 계산한 것 같으니 빨리 똑바로 된 청구서를 달라고요. 그 청구서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적은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직원은 확인해 보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는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나 싶어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도 확인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간호사도 맞는 금액이라며 흥분한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루시아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치료가 되었는데 병원비가 이렇게 적게 나오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스위스 병원비의 3분의 1도 안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잠깐의 오해가 있었던 한국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고 루시아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처음 인터넷 카페 모임에 아이 엄마가 한국 병원의 이야기를 하였을 때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럽네요. 저는 한국을 다녀온 이후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높은 시민의식까지 갖춘 나라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닌답니다. 루시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모두 한국의 훌륭한 의료진들 덕분입니다. 지금도 행복해하는 루시아를 보면 한국에 갔을 때 겪었던 한국인들의 친절과 맛있었던 돈가스가 생각납니다. 루시아가 좀 더 크면 남편과 함께 한국에 꼭 한번 가기로 했어요. 아이의 마음에도 한국은 자기를 살려준 나라라는 생각이 있는지 한국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답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한국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병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었던 스페인의 이사벨라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된 마음이 공감이 되네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